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두 번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후에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하는데요. 큰 단계로 보면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사업 시행 계획을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은 후에 고시를 하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 통지를 하고 그거를 공고를 한 후에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떨어지고 고시가 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철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공사가 끝나면 준공 검사를 받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통지를 한 후에 분양하시는 분들에게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고 그 다음날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된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큰 단계로 볼 수 있고요. 사업 시행 계획 작성 후에 인가받은 사항을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도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인가권자는 항상 시장 군수 등이 되고 120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20일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신청한 사람들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분양 계획의 일종이고 공람 기간은 사업 시행 계획은 14일인데 관리처분 계획의 공람 기간은 30일입니다. 더 중요하니까 더 오래 공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은 인가 여부의 통보도 30일 이내이고 계획 수립한 후에 공람 기간도 3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철거가 되고 공사가 끝나면 준공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시행자가 공사를 다 끝난 후에 시장 군수 등에게 준공 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한 후에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다음날 소유권 취득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을 보면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는 교육감 등과 협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비도 예치를 해야 하는데 재개발 사업이고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경우에는 지정개발자는 부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울 때는 지정 해가지고 100분의 20이라는 숫자를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일 이상에서 60일 이내에 숫자 외워야 하고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이 100%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데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꼭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그 권리자는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나와서 다른 데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다만 이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철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청산금은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산정 기준은 규모나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 사업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몇 층에 있고 몇 평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거고, 분할해서 징수하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하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일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 가능하고,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수료 100분의 4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시행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받기 전에 그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먼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거주 시설의 설치 의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이렇게 두 가지에 해당되고, 재건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시거주 시설 설치의 의무.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국민주택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력 개량 방법 또는 환지 방법으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의제합니다. 그리고 임시상가는 재개발 사업만 가능하고, 임시거주시설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 그리고 유상으로 사용하는 거는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좁은 토지를 환지 부지정해서 분할된 토지를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고, 위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서 토지를 가름해서 보상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입체 환지라고 하는데 건물 주는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공급을 보면 1주택 공급, 2주택, 3주택 이하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1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2명 이상이 한 주택을 공유할 때 1주택을 공급하고, 2주택은 종전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고 재건축 사업일 경우에는 3주택, 최대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고요. 투기 과열 지구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하는 경우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이면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그리고 근로자 숙소이거나 기숙사가 용도일 때, 그리고 국가, 지자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할 때,
이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기 과열 지구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준공인가 처리 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준공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공사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